Hello, hi,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참, 그 전에 Happy New Year. 늦었지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황금 돼지의 해. 여러분들 토익도 다 돼지. 토익도 다 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벌써 2월 달이네요. 자, 벌써 2월 달이네요. 자, 2월 토익 시험에 대비한 우리 초초강추 토익. 저는 엄대섭 강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토익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토익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 어떤 일반론이 아니라 여기 말 그대로 2월 10일 토익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엑기스, 핵심, 이 부분만 제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뭐 그런 얘기도 안 할게요. 네, 저번에 한번 어떤 말을 봤냐면 이런 강의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무슨 자기가 예전에 찍어놓은 강의 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그분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따로 또 연락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올곧이 제 얘기를 듣고 2월 시험에 조금이라도 점수가 업될 수 있는 방법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중요한 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요, 자, 우리 파트 1. 몇 문제예요? 파트 1은? 네,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토익이 뭔지도 몰라, 그냥 토익 시험을 봐야 돼 해서 그냥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1월 달에 많은 수강생 분들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보니까 의외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실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토익이 처음이에요. 근데도 그냥 실전반으로 오시더라고요. 앉아 계시면서 멀뚱멀뚱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한 거죠. 실전반이니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알지 않겠느냐라고 막상 수업을 했는데 정말 하나도 몰라. 1도 몰라. 정말 하나도 모르고 그냥 들으시는 거야.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렇게 토익은 하나도 모르는데 또 금방 정말 습자지처럼 쭉 빨아당겨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네. 점수를 대충 찍어보면 한 450 가까이 나와요, 그분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파트 1. 6문제 나오죠? 6문제. 자, 6문제가 현재 출제되고 있습니다. 파트 1 6문제. 6문제를 공부하려고 준비한다. 아주 비효율적이죠. 저는 사실 파트 1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가정이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이 가정은 그냥 제 임의대로의 가정인데, 시험 이틀 전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시험이 한 이틀 남았어요. 파트 1을 할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6문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왜? 굳이 또 공부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왜 해야 되겠냐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파트 1은 조금 더 토익이라고 하는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2월 10일에 대한 대책보다는 좀 더 넓은 포인트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기본적인 어떤 파트 1의 맥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사진을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 사진의 유형은 어떻다, 등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요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파트 1이 어려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수도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언어의 어떤 함수 관계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언어의 어떤 공통 속성, 사실은 단어죠. 단어를 알아야지 기본적인 베이스가 생기고,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단어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웃고 울고, 이런 희비교차가 어떤 희비의 쌍곡선이 결국 모든 게 단어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 파트 1이 의외로 토익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결국 단어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6문제 때문에 공부하는 건 글쎄요 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건데요. 자, 파트 1은 가장 어려운 단어가 결국 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반대로 얘기하면 웬만한 단어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꼭 파트 1 얘기가 아니라
토익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익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너무 뻔해서 조금 언짢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특강 듣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얘기 짧지만 한 번만 강조를 해서 얘기할게요. 단어 알아야 돼요. 단어 알아야 돼요. 단어 알아야 돼. 웬만한 단어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L시든 R시든 웬만한 단어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모르는 단어는 어쩔 수 없죠. 그죠?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파트원에서는 그냥 그 어려운 단어가 그냥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볼까요, 여러분들? 자, 파트 1.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요. 자, 보기 4개가 들려오면 그중에 답을 낚아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아시는 분도 있고, 자, 처음 있으신 분도 있지만, 자, 이제 그 부분은 얘기하지 말고요. 자, 파트 1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기 4개 듣고 답을 골라보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Bicycles are lined up in bicycle racks. B, Bicycles are parked on a curb. C, People are locking their bicycles. D. People are mounting their bicycles. 하버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듣고 4개 중에 답 하나 골라볼까요? 자, 바로 확인할게요. A번이에요. Bicycles are lined up in bicycle racks. 자전거들이 lined up, 줄 맞춰 있대요. in bicycle racks에.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단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bicycle racks. 자전거 거치대. 자, 어디에 거는 것을 선반이나 거리를 랙이라고 합니다. bicycle,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들이 쭉 줄 서 있어야 돼요. 자전거가 줄 맞춰져 있는 건 있는데 bicycle racks가 안 보이네요. B. Bicycles are parked on a curb. 자, 자전거들이 어디 위에 있다? On a curb. C-U-R-B란 단어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보이세요? C-U-R-B. curb. 나 이거 몰라요. curb 몰라요. 모르면 할 수 없죠. 자, C번입니다. People are locking their bicycles. 다행이네요. 그나마. 자, 사진에 없는 사람이 일단 나왔고요. 아, 사람이 있긴 하고, 아, 여기 있네요. 있긴 하나. 그죠? 여기 있네요. 근데 people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People are locking their bicycles. 사람들이 자전거를 잠그고 있는 중이다. locking. 충분하죠? 아니네요. D번에 people are mounting their bicycles. 사람들이 자전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mounting입니다. 단어 알아야 된다니까요. 단어. 아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단어를 일단 고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알면 제일 좋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단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라인업이에요. 자, 줄 맞춰져 있다란 말이었습니다. 그죠? 원래 라인업 하면 줄을 세우다란 뜻인데요. 이게 PP형이 돼서 수동태가 되니까 자전거들이 줄 맞춰 세워져 있다란 말이 되겠네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죠? 이 랙은 거치대, 거리, 선반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curve란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아니었네요. C-U-R-V-E가 아니라 C-U-R-B였군요. 자, C-U-R-V-E, curve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커브길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원래 이 curve는요, 동사로 휘어지게 만들다 라는 말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커브길은 사실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되게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C-U-R-B, curve는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자, 차도보다 올라선 인도, 그 경계석, 요거를 curve라고 합니다. 어려웠어요. 그렇죠? 분명히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워요. 다른 파트에서 이 정도까지 어려운 단어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파트 1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자, 그리고 LOCK, lock이란 단어는 잠그다라는 말이고요. 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MOUNT, mount란 단어 혹시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올라타다 혹은 거치하다, 탑재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다른 거 다 아니니까 정답은 B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파트 1의 일반론은 아주 단어에 침착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즉, 자, 이제 그 얘기할게요. 자, 2월 10일이에요. 자, 난 토익을 공부를 했고요. 혹은 솔직히 안 했어요. 별로 안 했어. 라고 했을 때, 자, 파트 1은 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정확한 자세예요. 그리고 그 단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면 가장 어려운 단어가 답이 될 것이다. 라고 스탠바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토익 전체의 어떤 일반론 중에 하나가 바로 단어 공부에 대한 어떤 자세. 그 부분은 가장 공부할 때 깊숙이 갖고 있어야 될 초석이 된다는 걸 아까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당장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아까 그래서 파트 1은 안 하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갑자기 파트 1 얘기 전혀 안 하고 파트 2부터 딱 치고 나가면 그래서 너무 또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또 지금 벌써 오해하고 계시죠? 그죠? 뭐 저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답답해요. 저를 다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자, 꾸준히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다면 모르겠는데 약간의 텀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자, 어쨌건 뭐 또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니까요. 2019년은 여러분들 좀 더 자주 만날 테니까 자, 어쨌건 간에 자, 조금은 의아함이 들더라도 자, 지금 이 얘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부분, 당장 내일 모레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부분 파트 2예요. 잘 기억하세요. 파트 2. 네. 제일 관련이 없어.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관련성. 자, 뭔가의 어떤 관련성. 이 부분이 어떤 토익에서 문제풀이의 정말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너무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실제 예제로, 문제로 만나면서 얘기할게요. 파트입니다. 질문 듣고요. 보기 3개 중에 답을 골라주세요. 먼저 해보세요. Number 4. Is Miss Warren still running the Singapore branch? A. She's running in the race next week. B. No, we shut down that office last year. C. My plane leaves this afternoon. Alright. How about that? 어때요? 여러분들? 자, 골랐습니까? 아니야. 다시는 못 들려줘. 그건 안 돼요.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Is Miss Warren still running the Singapore branch? A. She's running in the race next week. B. No, we shut down the office last year. C. My plane leaves this afternoon. 자, 정답 눈으로 한 번 더. 오케이. 정답은 B번이었고요. 확인. 자, 일단 running the Singapore branch. 여기 보이시죠? running the Singapore branch. 자, 이 run the branch란 단어는 바로 지사를 운영하다라는 뜻이에요. running이 운영하다는 뜻이군요. 자, 워런 씨가 싱가포르 지사를 여전히 운영 중입니까? 라는 말이었는데요. 질문 자체가요. A번에 She's running in the race next week. 그녀는 다음 주에 레이스에서 running, 달릴 겁니다. 라는 말이 왔군요. 자, run이 의미가 하나는 운영하다. 하나는 그냥 달리다. 라는 관련성. 바로 run이라는 다이어를 가지고 관련해서 낸 오답 패턴. 기본적인 A는 거의 오답일 가능성이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번은요. No, we shut down the office last year. 일단 모른다고 칠게요. 자, B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칠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고요. 자, C번. My plane leaves this afternoon. 제 비행기가요. 오늘 오후에 떠나요. 라고 했어요. 자, 싱가포르라는 고유명사가 있어요. 싱가포르. 좋은 곳이죠. 가보신 분도 있고 아직 안 가보신 분도 계시는데 좋은 곳이에요. 멋진 곳이에요. 자, 싱가포르. 나라 이름이죠? 자, 도시 이름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고유명사죠. 장소죠. 그죠? 싱가포르인데요. 장소죠. 그죠? 자, 이 싱가포르라는 고유명사 지명을 두고 자, 바로 이렇게 plane, 비행기. plane,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어떤 지명에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이 등장한 관련성 역시 90% 정도 오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C가 아니면 답은 B번, 바로 파트 2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일 모레 시험에 임하는 자세 중에 하나죠. 이 전제, 좀 웃기죠? 그죠? 내일 모레라는 어떤 전제는 그냥 임의적인 전제이긴 한데요. 그만큼 일단 파트 2가 가장 공략적으로 들어가기 쉬운 파트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비판을 받아 왔고요. 또 저도 비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2019년 첫 번째 얘기는 욕을 먹더라도 이 얘기부터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워런 씨가 싱가포르 지사를 여전히 운영 중인가요? 라는 말에 아니요. We shut down the office last year. 우리는 작년에 그 오피스 사무실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운영 중이 아닙니다. 라는 정답인데요. 이 정답을 캐치하려면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련성에 대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준비. 자, 아까랑 똑같이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Number 9. Haven't the clients signed the contract? A, Where do I sign? B, I can't read your writing. C. Yes, they're doing it now. 오케이, 여기까지. 자,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Haven't the clients signed the contract? A. Where do I sign? B. I can't read your writing. C. Yes, they are doing it now. 오케이. 정답은 C번이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하. 자, 일단은 보시죠. 사인이에요. 사인. 클라이언트가 컨트랙트 계약서에 하지 않았습니까? 란 말이에요. haven't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A번에 제가 어디에 사인할까요? 라는 사인. 자, 이 사인을 우리는 작가, 유명인의 작품에 해주는 것을 많이 의미하죠. 그래서 이 사인이라는 단어에 자, 잘 보세요. 자, A번이 오답인 건 아까 얘기했고요. 자, B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I can read your writing. 난 당신의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인과 writing의 어떤 관련 부분 혹은 book과 같은 단어가 나와도 오답일 확률이 9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B가 아니니까 역시 답은 C번이 되겠고요. 자,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계약서에 클라이언트가 사인하지 않았니? 라고 했더니 예스는 좀 이상한데요?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분명히 부정으로 물었는데 예스면 이게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을 안 한 거예요? 벌써 헷갈리네요. 지금 우린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일 모레니까 시험이. 내일 모레니까 어렵잖아요. 누가 들으면서 그걸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A, B가 오답이니까 답이 C번이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자고 제발. 알겠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자,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봐도 했으면 무조건 yes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부정 의문문에서의 어려운 포인트예요.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해요. yes면 했다는 얘기예요. yes, 네, they are doing it now.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지금 사인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케이? 정답이 C번. 확인? 아하. 자, 다시 한번요. 파트 2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고, 자, 일단 핵심어 다시 얘기를 하고 파트 3 큰 제목으로 다시 만날게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뭐라고 했어요? 자,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관련성. 자, 관련성이 가장 적은 걸 가급적 파트에서 골라라. 이게 여러분들이 토익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공부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혹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내일 모레 시험장에 임했을 때 어떤 가장 중요한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관련성. 관련성이 먼 걸수록 정답이다라는 어떤 토익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자, 두 번째, 파트 3와 함께 만나는 또 하나의 토익의 포인트. 자, 파트 3는요. 절대로 순서대로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속성. 자, 여기에 어떤 딜레마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자, 요 말만 믿고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 안 듣고 이런 자료만 보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자, 파트 3.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70%예요. 70%. 70%.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70%라고. 순서대로 나온다는 게 뭐냐면 좀 이따 문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자, 일단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70%예요. 이 적으세요. 자, 70%.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30%예요. 30%.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러면 선생님 절대 다수의 법칙에 의해서 70%짜리의 어떤 문제에 포인트를 두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식이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요. 정말 미안한 말인데 이 70%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전략이나 공략법이 그렇게 필요 없어도 웬만하면 맞춥니다. 웬만하면 맞춰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지만 혹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30%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공부를 했다라는 선에서 혹은 어느 정도는 내일 모레 시험에 성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는 어쩌면 이 70%보단 이 30%의 공략법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30%짜리 어떤 공략법에서 가장 중요한 또 표제가 바로 순서대로 풀지 마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짜증나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죠? 너무 짧은 말로 여러분들을 일단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 표제가 일단 여러분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파트리의 생김새가 이런데요, 여러분들. 자, 파트리는 세 문제예요. 하나, 둘, 세 문제예요. 세 문제죠. 자, 아까 얘기했던 70%짜리의 어떤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 세 문제의 순서대로 어떤 말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처음 부분을 듣고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중간 즈음을 듣고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자, 그리고 마지막 즈음을 듣고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약 70%라고요. 70%라고.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또 대부분의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먼저 읽고 순서대로 하나 듣고 두 개 듣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 듣고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굳이 책으로 쑥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딜 가든 다 알 수 있는 정보. 우리 그 뭐 TMI라고 그러죠. Too much information. 그렇게 많은 정보에 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왜 그 얘기를 또 해야 되죠?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파트 3에서는 오히려 반대에 대한 접근. 30%에 대한 어떤 부분을 먼저 알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자, 우리 문제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자, 22번, 23번, 24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22번 문제 읽습니다. 자, 읽으세요. 자, 쭉 읽으세요. 자, 문제 읽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3번 문제 읽으세요. 23번 문제 읽으세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24번 문제 읽습니다. 자, 보기 읽지 않습니다. 자, 읽지 않습니다. 보기 읽지 마세요. 자, 보기 읽지 말고요. 다시. 자, 문제. 스탠바이.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들려줄 거예요, 제가. 들려줄 때 자, 22번부터 보고 있습니다. 자, 볼 때는 당연히 문제를 먼저 읽은 상태니까 자, 보기를 봐야죠. 보기를 그때 봅니다. 자, 보기를 미리 보는 거 아니에요? 자, 보기를 보면서 자, 들으면서 답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또 체크한 다음에 23번. 자, 문제 아까 읽어준 상태죠? 자, 보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답 체크합니다. 자, 24번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해봐요. 해보고 얘기합시다. 오케이, let's do it. Questions 22 through 2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y, Gino. Welcome back. How was the business fair last week? It couldn't have been better. A lot of people came to our booth, and we gave away more free samples than ever. The president will be glad to hear that, especially after last year's disappointment. Oh, really? What happened last year? A really big snowstorm hit the day before the event, so hardly anyone could make it.
Attendance was the lowest in 25 years. Wow, I hadn't heard that. Well, hopefully we made up for it this year. I'm going to share the good news with the president now. Number 22. What does the man imply when he says, "It couldn't have been better"? Number 아니. 됐어. 마킹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 22번 읽어줬죠? 23번 나올랑 말랑 할 때 이제 끝내야 돼.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 남는 시간 이용해서 똑같이 해야 돼. 그 다음 문제 읽어. 보기 읽지 말고요. 준비. 딱딱딱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문제만 먼저 잠깐 읽어볼게요. What does the man imply when he says? 남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It couldn't have been better. 이런 말을 했대요. It couldn't have been better라는 말의 imply. 암시. 실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라는 질문. 두 번째. What happened last year? 작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라는 질문. 세 번째. Do next. 남자는 이제 뭐 할 거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온 거 보죠. Hey, Gino, welcome back. How was the business fair last week? 지난주 비즈니스 페어 어땠어요? It couldn't have been better.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A lot of people came to our booth.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에 왔고, and we gave away more free samples than ever. 어떤 때보다도 무료 샘플을 많이 나눠주었습니다. The president will be glad to hear that. 사장님이 좋아하시겠군요. Especially after last year's disappointment. 작년에 매우 실망하셨거든요. Really? What happened last year? 그래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A really big snowstorm hit the day before the event. 눈보라가 이벤트장을 이벤트 전날 덮치는 바람에 So hardly anyone could make it.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Attendance was the lowest in 25 years. 참석률이 25년 만에 최저치였거든요. I hadn't heard that.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Well, hopefully we made up for this year. 자, 올해는 해냈군요, 우리가. I'm going to share the good news with the president now. 자, 그 좋은 소식을 사장님한테 빨리 전해줘야죠.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케이. 22번이에요. It couldn't have been better라는 말의 의미를 고르래요. A, B, C, D 중에 답을 고르시면 돼요. 어떻게? 순서대로요. 근데 순서대로 풀려고 하는데 답이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자, 일단 답 체크. 정답은 A번 먼저 하세요. 하시고 제 얘기 들으세요. 자, 22번 정답은 A번 체크하시고요. 제 얘기 들으세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암시성 문제를 가리키는 경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암시성, 그 말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라는 문제일 경우, 그 다음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즉 22번보다는 몇 번? 23번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답을 마킹할 때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한꺼번에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즉 22번 답을 체크하지 마시고요. 23번을 먼저 볼까요? 작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라고 했어요. 작년에 정답은 A번 Bad Weather Effect 이벤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지만 사실상 첫 번째 문제로 간주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답을 체크할 때는 22번과 23번을 같이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It couldn't have been better라는 말의 의미를 고르라고 했을 때 이벤트가 성공적이었다는 말과 23번에 바로 작년에 큰 폭풍우가 이벤트 전날 덮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A번의 bad weather, 안 좋은 날씨가 바로 이벤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문제 두 개를 같이 푸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정리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아까 얘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좀 혼동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순서대로 풀어야 돼요. 죄송해요. 순서대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순서대로 푸는 거야. 문제는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순서대로 푸는데 순서대로 풀지 말아라고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문제에서 당황하게 되면 뭐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죠. 첫 세트 망치면 기분이 안 좋아서 벌써 시험 망한 것 같고,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그냥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하고 안 좋으면 뭔가 그 전체 세트가 다 그냥 망한 것 같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 모레 시험에 임할 때 첫 자세가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 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순서대로 풀면 돼요. 왜? 순서대로 푸는데 처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냥 몇 번을 먼저 푸는 거라고 2번을 먼저 푸는 거라고 간주를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2번을 먼저 푼다라고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답 체크는 어떻게 한다? 자, 이걸 1번과 2번을 같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설령 1번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1번, 2번을 같이 체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바로 3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악의 최악.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이 1번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말렸다라는 말을 해요. 말렸다라는 말을 해요. 내 얘기 딱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알 거야. 그죠? 일단 말렸다라는 말을 해요. 1번에서 말리면 기본적으로 2번 아니에요. 2번, 3번. 알겠죠? 동시다발적으로 틀립니다. 저는 이걸 축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세 문제를 다 틀리면 일단은 정말로 이번 시험은 망한 거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최악의 최악을 피하자라는 논리. 그게 어떻게 보면 정반의 반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최악은 피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 자세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파트 3의 핵심 전략의 하나라고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순서대로 푸세요. 순서대로 푸는데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1번, 2번을 같이 푸세요. 자, 그리고 들어가서 3번 마지막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라는 자세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적어도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왔던 분들은 적어도요. 점수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지? 공부한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거. 그게 진짜 포인트가 아닐까요?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23번. 이거 얘기 안 했나? 22번, 23번 했고 24번 얘기를 안 했군요, 아직. 세 번째 문제였네요.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돼요. What will the man do next? 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이제 다음에 뭐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만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면 되죠? 정답 C번에 See the company head 였습니다. 한 번 더요. 위 두 문제가 해결되면 무조건 이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다는 3번 문제의 절대의 법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트 4로 넘어갑니다. 자, 파트 4.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자, 내용을 미리 알고 들어야 됩니다. 파트 4 다시 한번요. 자, 키워드. 자, 그리고 내용에 대한 숙지. 파트 4. 생김새는 똑같군요. 뭐랑요? 파트들이랑요. 문제 읽으세요. 문제 읽으세요. 오케이? 보기 읽지 말고요. 보기 읽지 말고. 보기 읽지 말고. 자, 들으면서 순서대로 문제 풉니다. 똑같아요. 오케이? 해볼게요. 보기 읽지 말라니까. 문제만 읽으세요. 문제만. 오케이? 시작. Questions 40 through 42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The Metropolitan Hospital is excited to announce the opening of its newest wing next Saturday morning at 10. Various celebrities, along with the mayor, will be on hand to celebrate with the community. The wing is named the Harris Wing after the largest donor to the addition, Dr. Malcolm Harris. Dr. Harris worked at the Metropolitan Hospital for 30 years before retiring last spring. The Harris Wing will house all of the Children's Services departments as well as the maternity and women's health sections. Number 40. What is happening on Saturday? Number 여기까지. 됐어요. 푸는 거야. 무조건. 세 문제. 끝. 자, 문제 먼저 읽을게요. What is happening on Saturday?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생길 겁니까? 41번. Who contribute the most to the building? 누가 이 빌딩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나요? 42번. What will be included in the new building? 자, 새로운 빌딩에 뭐가 포함되게 될까요? 라는 세 문제. 옮겨볼까요?
The Metropolitan Hospital 병원이네요. is excited to announce the opening its newest wing. 자, 병원에서 이번에 윙을 오픈한답니다. 날개인가요? 자, 윙은 별관이죠. 다시 한번요. 자, hospital 병원이고요. 자, 병원에서 별관을 오픈한답니다. 언제? Next Saturday morning.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요. Very celebrity along with the mayor. 자,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시장님, mayor will be on hand on celebrate. 자, 축하하러 온대네요. The community. The wing is named the Harris Wing after the largest donor. donor 기부한 사람이네요. donor 뭘 기부했을까요? 당연히 돈이겠죠. To the audition. 자, 이렇게 중축한 곳에 대해서 donor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해리스 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그 사람 이름이 바로 Dr. Malcolm Harris 씨군요. Dr. Harris worked at the Metropolitan Hospital for 30 years before retiring last spring. 자, Dr. Harris 씨는 3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봄에 retiring, 은퇴를 하셨네요. The Harris will be house all of the children's services. 자, 이 Harris 윙에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 children's service department, as well as the maternity and women's health section. maternity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죠? women's 여자들의 건강 섹션. 아, 애들하고 여자들. 이게 이제 주로 상주하게 되겠구나. 까지요. 40번입니다. 자,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답 B번 오프닝 세러머니. 뭘 오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Saturday. 토요일이 키포인트가 되겠군요. 41번이에요. 자, 이 빌딩에 가장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답 B번 former doctor. 전에 의사, 은퇴를 하신 의사 선생님이 가장 기여를 했다는 얘기군요. 그죠? contribute.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말이죠. contribute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밑줄을 치고 있더라고.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밑줄을 칠까요? 밑줄을 치면 뜻이 나오나요? 밑줄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모르는 단어에 밑줄 많이 치지 마세요. 이것만 가세요. 그러니까 contribute 지울게요. 자, 누가 가장 빌딩에 누구? 의사. 이렇게 푸세요. 여러분들. 아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세요. 알겠죠? 모르는 단어에 밑줄 치지 마세요. 자, 이 세 빌딩에 뭐가 포함될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여자. Family Health Section. 무조건 마지막에 나오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파트 4. 키워드. 자, 이 키워드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모르는 단어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밑줄을 쳐도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가 키워드니까 거기에만 밑줄을 치세요. 들었을 때도요, 모르는 단어 듣지 마시고요, 아는 단어만 가지고 문제 푸세요. 자, 그리고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시험을 만약에 보고 싶을 땐 파트 3 아니에요? 파트 4만이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풀었던 지문, 문제들이 혹시 있다면 꼭 우리말 해석을 쭉 다시 읽고 우리말이라도 다시 읽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죠? 오케이. 자, 오늘 파트 1, 2, 3, 4 정리할게요. 파트 1 아니에요. 단어예요. 자, 2019년 토익 공부에 혹은 어떤 해든 모든 토익 공부는 항상 똑같습니다. 단어고요. 자, 가장 시험에 요령이 가장 많은 파트는 여전히 파트 2예요. 관련성이 가장 없는 부분을 고르는 거. 그게 어쩌면 최후의 방법이자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면 여전합니다. 자, 파트 3, 4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 문제가 3개 신동에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어느 정도의 확률은 나온다는 건 틀림이 없죠. 가끔씩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 혹은 좀 더 높은 점수를 어쨌든 간에 우연이라도 좋으니까 맞고 싶은 사람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안 들립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먼저 푼다는 자세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적어도 시험 전이라면 1, 2, 3보다 오히려 파트 4 정도는 지문 내용을 미리 쭉 읽고 우리말로라도 읽고 정리하고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됐나요?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또 있어요. 자, 그거는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YBM 신촌 초초강추 토익의 엄수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